알아서 협조해서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전략불자뿐만이 아니라 그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김현종 씨. 무슨 영화를 달성하겠다고 내년 무슨 총선 때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나? 이런 그건을 하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그냥 대학 교수가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니요. 거기다가 자기 공은 또 내세워. 미국 가서 미국한테는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김어준 방송 때 물은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 가서 이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미국더러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나는 글로벌 호구가 됐을 뻔했습니다. 지금 김현종이란 인간이 글로벌 호구가 되든 글로벌 창녀가 되든 글로벌 창남이 되든 관심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냐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당신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면 글로벌 호구가 되더라도 문재인이 요구하는 바 혹은 조중동이 요구하는 바로 나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편들어서 이번에 일본을 좀 밟아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호구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못한 걸 부끄럽게 여겨야지. 자기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말 하겠어요? 이게 지금 공인으로서 할 말이냐고. 근데 저 이번에 진짜 이번 이 반일 히스테리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진영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 상류층의 이 그 한계를 뼈저리게 다시 실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냐, 이 작자들. 그러니까 이쪽이고 저쪽이고 상관없이. 김현종 씨가 그 케이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호구는 누구냐. 김현종 씨는 호구 타령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김현종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독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간첩이나 종북이나 친중이나 친북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꽤 잘 살거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첫 번째 호구. 눈알의 좁쌀만큼의 이익. 내년에 공천 받는다. 뭐 국회의원 된다. 뭐 내년에 전국구 비례대표로 빠지잡게 확실할 것 같다. 뭐 이런 좁쌀만한 이익을 위해 반일 히스테리에 앞장서 가지고 깨춤추는 상류층이에요. 이게 진짜 호구예요. 아니 이미 금숟가락 들고 이미 은숟가락 들고 있잖아. 거기서 무슨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온 국민을 개돼지로 세뇌하는 데 앞장서냐고. 지식인이, 담론가가, 정책 결정자가, 중요 공직에 있는 자가. 이거는 악질 아전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고을이 망하든 말든 백성이 피폐해지든 말든 내 곳간에 지금 뇌물 쌓여야 돼. 그것만 보는 악질 아전과 이조 때 상류층 먹물의 이런 행태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행태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진짜 호구 2위는 뭐냐. 이른바 보수 우파 지도자를 표방하면서 반일 히스테리에 침묵하는 자들 혹은 거기에 깨춤추는 자들. 이게 진짜 호구예요. 왜냐. 남의 논에 물대는 일을 하고 있거든. 반일 히스테리는 간첩, 종북, 친북, 친중 거기에 유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반일 히스테리는 바로 타겟이 뭐냐면 한미일 삼각동맹이고 그 한미일 삼각동맹은 무슨 동맹이냐. 중국 공산당과 CCP가 해체될래 아니면 완차이나 중국 자체가 해체될래라고 해서 중국을 집어넣고 돌려버리는 용광로란 말이에요. 그림처럼.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이 만들어낸 용광로예요. 아직 한국은 여기 제대로 이제 기여도 못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용광로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가 되면 한국이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기에. 그것을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고 발악을 하는 게 반일 히스테리거든요. 그런데 그 반일 히스테리에 깨춤을 춰? 이른바 스스로 보수 지도자요, 우파 지도자요, 반문연대 모여라, 문재인 퇴진시키자 이러면서 실제 행위는 그쪽에 물대고 있네. 남의 집 논에다가. 남의 논도 아니고 적의 논에. 호구죠. 이게 호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8.15에 이번에 좀 크게 집회를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 박근혜는 어떤 사람이었나. 태극기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정치 리더십, 정치 권력이라는 건요.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정당성이 있냐 없냐.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그게 레지티머스죠. 또 하나는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워낙 개판으로 조지면 리더십이나 권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져요. 지미 카터 정당하게 뽑혔죠. 근데 정말 무능한 땅콩농장 출신 대통령으로 꼽히잖아요. 업적이 개판이었거든. 그래서 정당성과 업적은 이제 효과성이라고 번역돼요. 보통은 effectiveness. 이 두 개가 권력 혹은 정치 리더십의 그 쌍두마차입니다. 이제 탄핵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던 2016년 11월에 그때 구호는 뭐였냐? 이제 집회하면 저 그냥 막 마음이 동동 구른 그 우리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사랑해요 박근혜 이러면서 장미꽃 갖다가 저기 그 삼청동이나 저기 청와대 앞에 갖다 놓는 거. 이거 본능적이었다고. 이거는 뭔가 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박한 일반 민초들이. 그 사랑해요 박근혜 자체는 정당성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고 업적에 관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당신 뒤에 있어. 너무 지금 당신 이상한 일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당신 배반 안 해. 라는 거의 본능적인 시그널이었다고. 이게 이제 다음번에 한번 진화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11월 말 그때부터 이제 태극기 집회 그 서울역에서 열릴 때부터 튀어나갔는데 그때 이제 11월 중순인가? 그때 제가 처음 튀어나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친바가 아니고 저 박근혜 안 사랑한다. 내가 여기 나온 건 기본적으로 하나가 정당성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좀 상황에 조선중앙동아포탈 조중통포 제도권이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 부서진다. 두 번째,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한 업적이 있다. 봐라, 통진당 해산했다. 정교조 법외 노조화했다. 민노총 그 기업 단위, 현장 단위 노조가 민노총 산별 노조 탈퇴하는 걸 자유화시켰다. 이런 줄줄이 업적, 개성공단 폐쇄시켰다. 그래서 이런 업적들 때문에 기겁을 하고 평양이 난수방송을 일반 평양방송 주파수로 때려버렸다. 원래 단파로 때리는 방송을. 이거는 간첩한데 총 걸기시킨 거다. 그래서 이런 업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마땅히 자유통일의 아이콘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때 내걸었어요. 그럼 업적을 평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견뎌라 박근혜. 시간을 잉태해달라. 그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을 잉태한 여인이라고 제가 불렀다고요. 시간을 잉태한 여인. 그거 뭐냐. 당신한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버티면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전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 몰랐어요. 그땐 탄핵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고 버티면 자유시민이 각성한다. 우리가 각성할 시간을 벌어달라. 이거는 정당성에 바탕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까지 구호들이 그래. 3월 10일 전까지. 3월 11일 날 제가 발작 일으켜가지고 휘발유통 갖고 발작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3월 10일까지의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박 대통령의 업적. 다시 말해서 자유통일의 아이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본능적인 사랑해요 박근혜밖에 없었다고요. 정치인이라는 건 정당성과 업적 게임이거든. 두 번째는 당신한테 정당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버텨주면 우리 자유시민이 각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잉태한 여인. 그 다음에 이 법률적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법치적 절차성, 법치가 유지되려면 그걸 이끌어가는 언론이 냉정하고 사실에 바탕에서 비교적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들이 폭도 두목이 됐다 지금. 얘들이 인격살인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정당성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앞으로 태극기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뵙게 될 텐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태극기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냐. 박근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이게 이제 박근혜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거 이전에 우리가 박근혜를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시킬 거냐 이거예요.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박근혜를 인격살인에 의해서 법치 파괴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의해서 끌려내려온 정당성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레지티머시를 가진 지도자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박근혜 복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당성의 게임이거든. 그다음에 그 양반이 자유민주주의 물꼬를 자유통일의 물꼬를 암시하고 텄다. 개성공단 닫아 걸고 사드 배치하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전교조 법외 노조화하고 민노총 산별노조에 대한 개별 현장 노조의 탈퇴를 자유화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자유통일을 향한 물꼬를 텄다. 그래서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 업적에 관한 얘기였다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 업적을 엮어가지고 지금 당신이 박해를 받고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버티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유시민이 각성할 거다. 그래서 시간을 잉태한 여인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었어요. 자, 이제 그로부터 2017년 3월 10일로부터 이제 거의 2년 반이 지난 이때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저는 저 사람이라 그럴게요. 전 좀 반골기질이 있어서 저분,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잘 못 나와요. 박근혜라는 인물을, 감옥에 있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자리매김시켜줘야 될 거냐. 그게 이번 8월 15일 집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해야 될 화두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명사적 업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선언해 줘야 된다. 북한 해방을 거들어주고 지원하는 이 동포의 에너지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시켜줘야 된다. 중국 자유화를 지원하는 아이콘으로 세계인의 중국 자유화를 지원하는 세계인의 아이콘으로 박근혜를 자리매김시켜줘야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장하는 아이콘으로 박근혜를 자리매김시켜준다. 그게 우리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익이다 이거예요. 초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게임이라고요. 그래서 문명사적 이런 업적, 문명사적 과제, 문명사적 사명에 대한 아이콘으로 이 차제에 내일 모레 박근혜를 선언해 줘야 돼요. 이 자리매김시켜 줘야 된다고요. 박근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즉 박근혜를 어떻게 자리매김시켜 줄 거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익 아니에요. 풀려났을 때 최소한 1,000만 표 이상 몰고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딱 미리 선언해서 자리매김시켜 놓으면 풀려나서 결국 그게 그 흐름이 될 거다 이거지.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탄핵 무효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복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권력과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두 축 중에 한 축이에요. 그 한 축은 뭐냐? 정당성에 있거든. 정당성으로 따지면 탄핵은 무효고 박근혜 복권 돼야죠. 근데 그건 한 축일 뿐이라고요. 권력의 두 축, 리더십의 두 축이 정당성과 업적 이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학의 기본 중에 기본 001입니다. 정치학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제 안에 들어가는 명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일 모레 올 때는 박근혜를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 거냐 이 화두를 갖고 내일 모레 염천에 몽땅 나오세요. 지금 홍콩은 무장 장갑차가 집결해서 홍콩 시위를 중국이 테러로 규정을 하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홍콩 시위 세계가 지켜본다 해서 중국의 무력 개입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이 지금 폰만 잡고 있지 저거 제대로 홍콩 사람들 학살 못해요 중국인들. 그러나 그냥 내버두면 학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태극기가
그날 중국 자유화, 홍콩 신강의 그 고난과 분투 이것과 연관돼서 박근혜를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동아시아 자유화의 아이콘 박근혜. 동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북한 해방을 지원하는 박근혜. 중국 자유화를 지원하는 세계인을 상징하는 박근혜. 북한 해방을 지원하는 남한인을 상징하는 박근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버티기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시켜주냐는 우리 게임이잖아요. 자, 그럼 내일 모레 그 게임 한번 띄워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일 모레 집회를 잠깐 설명드리면 3대 패밀리가 다 모였죠. 태극기 3대 패밀리. 북쪽서부터 일파말파, 그 다음에 국본, 그 다음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다 모였고 아마도 정당 정치인도 공화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오실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직 뭐 제가 자세한 소식은 못 받았지만 뭐 기독교 쪽 협조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의무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판 붙으면 되고요. 우리 저기 세뇌 탈출 시청자 여러분 또 이선본 심판연대 안티반일 회원분들은 시청역 3번 출구와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사이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